은퇴를 앞둔 명보 씨와 지인 5명은 시골로 귀촌해서 함께 살기로 한 아주 친한 사이인데요. 이들은 이러한 귀촌 생활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귀촌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보 씨는 친구 재호 씨와 각자가 물색한 귀촌 지역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재호야, 무릉리에는 가봤니? 가봤는데 우리가 모여 살 만한 곳은 없더라고. 네가 가본 곳은 어떠니? 거기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땅값도 저렴하고 또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완전 황무지야. 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들의 귀촌 계획에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5집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적정한 부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마을의 입주 요구 조건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골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터를 잡기로 했는데요. 수소문 끝에 시골 마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외진 곳에 숲속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생활에 대한 기반 시설이 전무한 곳으로서 집을 짓고 살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일단 도로에서 먼 곳이라서 길을 내고 전기를 끌어오는 문제와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인해서 정착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으로 땅과 비용을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이겨내며 결국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여느 시골 마을 못지않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까지 대부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상권이네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네. 이제 끝났다. 이들의 리더격인 명보 씨가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이들은 살기 좋은 시골 마을을 개척했다고 하는 뿌듯함을 느끼며 시골의 원주민과도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생활에 만족하며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 잡고 살아온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이들의 집 근처에 누군가가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하던 사람이지? 우리하고 잘 맞을까?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면 먼저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명보 씨와 와이프가 불만인 듯 말을 꺼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없던 길을 내고 상하수도나 전기공사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공짜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들어올 사람에게 이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못 들어준다면 입주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곳에 땅을 산 부철 씨를 명보 씨가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살고 있는 신명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아, 그러시면요. 저희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무슨 말씀이죠? 어,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어느새 이들은 그들이 들어가기를 포기한 시골 마을의 주민들 입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곳의 대표격인 명보 씨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도 거의 자신들이 땅을 매입하거나
또는 이곳 사람들의 땅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였는데 그런 황무지를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해가면서 만든 터전이라고 애써 자랑질 같은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시려면 저희에게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3만 원씩 걷어서 공동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사 오시면 협조 부탁드리고요. 이곳의 생활 규칙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곳의 근처로 들어오려는 부철 씨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부철 씨는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부철 씨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도 오늘 제안받은 내용 때문에 아주 고민스러워 했는데요. 사실 부철 씨는 시골에 어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부동산 중개인 소개로 어느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곳은 시골 땅값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포기를 했고 또 어떤 곳은 금액도 괜찮아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서 며칠 지켜보니까 전에 귀촌했던 사람도 못 살고 그냥 도망치는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볼 때마다 마을 이장의 요구사항이나 참견도 점점 그 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이 아닌 외진 곳이나 귀촌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저곳 문의를 했고 자신의 재정 능력에 맞는 곳을 찾다가 소개받은 곳이 바로 이곳의 땅이었습니다. 시골 원주민도 없고 귀촌인이 모여 사는 곳의 땅이라서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던 중에 중개인의 재촉에 못 이겨서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곳의 주민들에게서 입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서 한마디로 멘붕이 오게 된 것입니다. 계약금을 날리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씨, 어떡하지? 저것들도 똑같네, 똑같아. 지들도 텃세가 싫어서 글로 들어갔을 텐데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부철 씨는 땅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서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보고 기부금을 최대한 깎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그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 괜히 사이가 벌어져서 원수처럼 사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설득해보고 거절당하더라도 그냥 그들의 요구에 응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땅값 500만 원 뭐 더 줬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길도 그 사람들 거라니까. 사용료 낸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며칠 뒤에 다시 그 마을로 찾아간 부철 씨는 명보 씨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부철 씨는 입주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한결 부담이 덜한 상태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궁금했던 점들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에 했던 일 등에 대한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미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명보 씨는 그날 저녁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자연스럽게 부철 씨와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부철 씨를 만났는데요. 기부금을 좀 깎아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다들 눈치만 보면서 선뜻 말을 하려 하지 않고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는 정막 아닌 정막이 흐르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명보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그건 안 된다고 하자고요. 이미 얘기한 거고 아니면 좀 깎아주던가.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입주비 명목에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명보 씨였고요. 다른 지인들은 리더격인 명보 씨가 주장하는 말에 거의 의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의견들을 내지만 명보 씨 주장에 거의 따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명보 씨의 친구인 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마을 발전기금 내라고 하는 마을이 싫다고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자 재호 씨 부인도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다소 당황한 기색의 명보 씨는 애써 태연해 하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자신의 의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왜 저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하자 재호 씨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또 다른 주민 상권 씨가 그 사람 요구대로 좀 깎아주자고 하자 몇 명이 좋다라는 신호처럼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약간 기분이 상한 듯한 명보 씨는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려는 듯 그러면 각 세대에서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내일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이날의 모임은 끝을 맺게 됩니다. 주민들이 모두 나간 후에 명보 씨는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짓다가 재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으로 잠깐 와라. 소주 한잔 하자. 재호 씨는 얼마 후 다시 명보 씨 집으로 돌아왔고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요. 둘은 별 얘기 없이 그냥 술만 마셨고 치기가 오른 듯한 약간 어눌한 발음으로 재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까 내가 한 말에 괜히 오해하지 마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겠니? 없어. 둘은 친한 친구 사이를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호야, 입주비를 없었던 것으로 할까? 글쎄, 너 생각나니? 우리도 여기 오기 전에 주리에서 마을 발전기금 내라는 것을 거절했었잖아. 난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 우리도 이곳에 터를 잡고 기반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요구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것 같아. 잠시 뒤 명보 씨는 술을 입에 털어 넣는 듯 마시며 한숨을 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든 안 내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율로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재호 씨는 매월 받는 공동관리비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공용 전기료, 상하수도 관리, 사설 CCTV 이용료 등의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해서 이곳의 세대가 많아질 때까지는 당분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맙다. 내 생각이 좀 짧았어. 재호야, 한잔 하자. 명보야,
우리가 길을 내고 전기를 끌어오고 상수도 공사를 한 거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그 본전을 뽑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명보 씨 집으로 주민들이 모였고 어제 결정 못했던 부철씨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왔나요? 그건 그 마을의 텃세가 싫어서였죠. 근데 여기에 먼저 우리가 들어와서 기반을 닦았다고 해서 이젠 우리가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어제 재호가 얘기를 해줘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명보 씨의 주장에 재호 씨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저도 명보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본전 뽑으려고 길도 내고 전기도 끌어온 건 아니죠. 그냥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명보 씨와 주민들은 부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예 입주비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일절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요. 대신에 입주 후에 집으로 초대해서 한 끼 식사 정도 대접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다면 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부금 납입을 입주자 자율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재호 씨의 주장에 만장일치로 이러한 기부금이나 입주비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입주자 본인이 고맙다고 하며 내놓는 현금 등의 금품도 일절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러한 약속의 표시로 마을 이름도 착한 마을로 부르기로 하고 마을 입구에 발전기금 없는 착한 마을이라는 안내판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적은 마을 특성상 공동관리가 필수인 관계로 가구 수가 일정 규모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매월 걷는 공동관리비는 당분간 이 수준 정도로 걷어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이 마을로 들어오는 세대가 있더라도 마을 발전기금 같은 입주비에 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명보 씨의 연락을 받은 부철 씨는 흔쾌히 수용을 하면서 고마워했는데요.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집을 짓고 이사 갈 날이 기다려진다고 기뻐했습니다. 명보 씨도 고마워하는 부철 씨의 말을 듣고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마음을 비운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명보 씨는 부철 씨가 집을 짓게 될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그날따라 맑은 하늘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 낙엽이 진 숲 등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왠지 모르게 귀촌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호야, 고마워. 내가 잠시 초심을 잃고서 돈 욕심을 부렸나 봐. 미친놈이지.